지금까지 수초지대에서 붕어 낚시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찌는 없었습니다. 찌의 모양이 마음에 들면은요, 찌의 부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찌의 부력이 마음에 들면은 찌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찌의 모양과 형태, 부력이 마음에 들면은요, 찌의 소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찌를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찌를 만들었습니다. 찌를 제작해 보니까 정말 찌를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시간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에 그 뒤로는 찌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민물 자립청 수달찌가 저부력 캐스팅이 가능하여서 옥올림이나 옥내림, 기타 여러가지 변형 올림체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찌를 가지고 수초지대에서는 분명히 저부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찌 제작자에게 수초지대에 적합한 찌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였는데, 찌의 모양과 찌의 부력 그리고 소재가 수초지대 낚시에 적합한,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찌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찌가 왜 제 마음에 들고 수초 낚시에 적합한 찌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력입니다. 고부력 풍덩채비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고부력 풍덩채비는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캐스팅 능력, 또 다른 하나는 바닥 안착 능력입니다. 자, 고부력지를 사용하면 캐스팅이 수월합니다. 자, 던져서 휘잉 하고 멀리 날리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 안착 능력, 수초 구멍 속에를 집어넣어 보면은요, 이 수초 구멍 안에서 여러 가지 잔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력이 낮으면은 그 잔풀들을 들고 내려가기가 힘이 들지만은 고부력 풍덩채비를 사용하면은 그 잔풀들을 그냥 휙 하고 뚫고 바닥에 안착이 되는데 상당히 편리한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낚시를 계속해 보면은요, 이러한 기능이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부력 낚싯대를 캐스팅을 한다. 이게 수초 구멍이라면은요, 낚싯대를 멀리 캐스팅하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최대한 낚싯대가 멀리 날아가는 지점까지 구멍 속에 넣기는 상당히 수월한데요, 만약에 이 구멍이 조금 앞에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낚싯대를 끊어 주어야 되는데, 이 고부력 찌러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것을 조금 끊어서 여기에 넣으려 그러면은 끊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고부력치로 끊어치기를 하면은 여기서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이까지 날아가기는 쉽지만은 끊어쳐서 이 안에 넣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고부력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마다 틀리겠지만은요, 보통 고리추 기준의 4호 봉돌이나 아니면은 5호 봉돌이 이 낚싯대를 이게 넘어 봤을 때 끊어쳐서 이 구멍에 넣기가 수월합니다. 즉 낚싯대 특유의 대밸런스를 살릴 수 있는 부력이 4호에서 5호, 그러니까 3g에서 4g대의 부력의 찌가 수초 낚시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바닥 안착 능력도요, 바닥에 안착될 때 이래 잔풀이 있는데 너무 고부력지를 사용하면은 그냥 그 풀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깨끗한지 아니면 안 깨끗한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던져 보면은 여기가 수초 작업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었구나, 바닥도 깨끗하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큰 부력의 찌를 사용하면 그냥 던지면 그대로 쑥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잔풀이 있는지 아니면 바닥이 깨끗한지
알기가 힘이 드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8푼 이상, 뭐 고리추 기준으로 4호, 그람수로 3g 이상이 되는 찌를 사용해야지만이 이 수초 잔풀이 있으면은 찌의 그 잔풀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은 8푼 이하의 찌를 사용하면은 그 잔풀을 쉽게 뚫고 내려가지 못하는 단점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초 낚시에서 가장 적합한 부력은 고리추 기준의 4호에서 5호 부력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이 수달 수초지대 낚싯지는요, 역부력지가 4호의 봉돌이 나오고 이 이중부력지가 5호의 부력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수초지대 낚시에서는 4호에서 5호 부력이 저한테는 가장 적합한 부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족가 면에서도 참 예전에 왕새우나 왕콩을 고부력지에 그냥 끼워 놓고 밤새도록 기다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꽝을 많이 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된 곳에 찌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큰 부력의 찌는 족가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하나 둘씩 느껴봤습니다. 두 번째는 찌의 모양과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찌의 몸통 모양과 찌의 길이 그리고 찌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달찌 4호, 그러니까 8푼 정도의 부력이 나가는 찌는 역부력찌입니다. 찌의 무게 중심이 밑에 가 있는 그런 역부력 형태의 찌인데요. 이 찌를 고안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보통 찌를 만들 때는 이게 찌다리고 이게 찌톱이라고 생각하면 찌의 형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부력이 강하게 이렇게 설계되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바꾸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바꾸어서 만들어 보니까요, 찌의 직립도 잘 되고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신도 정확하고 본신도 깔끔하게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챔질 타이밍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찌를 올릴 때 이래 느긋하게 올리고 멈칫해주는 순간이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력점이 밑에 있으니까 이 올리는 속도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이 멈칫하는 과정도 일반 정상적인 이 부력보다는 역부력지가 오히려 더 훌륭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부력지에 상당히 매료되어서 역부력지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근한 전후의 역부력지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보다 부력이 더 낮으면 이 역부력지는 찌 직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찌가 이래 잘 섰다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보다 부력이 높으면은 이게 뚱뚱해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 부력 부분이 뚱뚱해지니까, 찌가 뚱뚱해지니까 이 역부력은 상당히 둔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푼의 부력으로 하나의 찌를 만들어 돌렸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8푼의 역부력찌는요, 수초지대뿐만 아니라 오골림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부력찌가 부력이 4호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고탄성대 같은 경우에는 4호만 되어도 충분히 캐스팅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자수정 드림이라든지 다이어프렉스 그리고 케브라 옥수, 이러한 중탄성 낚싯대에서는요, 이 4호 부력으로 어느 정도 캐스팅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역부력의 단점을 보완한 이중부력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역부력과 이중부력지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것이 역부력이고 어떤 것이 이중부력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쭉 올려보면은
이게 역부력이고 이게 이중부력이 되는데요. 자, 역부력에서 부력을 한 단계 더 높일 때 이 밑에 부분을 뚱뚱하게 하면은 예전에 제 그냥 경험으로는요, 상당히 둔감한 찌가 됩니다. 상당히 좀 찌 기능이 많이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하지만은 이 역부력의 단점을 이 이중부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 밑에 하단부에 부력 중심점을 한 번 더 주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도 부력 중심점을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밑에 이 부력이 집중되지 않고 상하로 이렇게 고르게 부력이 집중이 되니까 역부력의 장점과 그냥 막대찌의 장점, 그리고 뭐 고추형찌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혼합된 찌가 바로 이 이중부력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력을 5까지 높이는데 역부력을 뚱뚱하게 만들지 않고 이중부력찌로 역부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찌의 길이는 두 가지 형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역부력과 이중부력은 35cm 전후한 찌로서 전천후로 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초지대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찌의 길이고요. 더 수심이 아주 얕다면 요새 줄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착을 해서 공략을 하면은 낮은 수심도 공략을 가능하고, 그리고 수초지대를 벗어나서 수심이 1m50, 2m 정도 나올 때는 30cm가 좀 짧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는 수초지대와 수초가 아닌 맹탕 지역을 동시에 공략 가능한 35cm 전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28cm 정도 되는 찌를 하나 더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cm가 조금 못 미치는 찌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초 전용 찌로 활용을 하거나 수심이 좀 빠졌을 때 갈수 상황에서 줄감기, 줄보기를 사용하면은 아주 뭐 얕은 수심도 공략 가능한 찌로 하나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찌 길이는 두 종류, 찌 모양도 두 종류, 이런 세 가지 모델이 수초지대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찌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찌의 밸런스는 이 찌다리와 몸통과 찌톱의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해져야 됩니다. 자, 이 찌 밸런스가 찌다리와 몸통의 길이와 찌톱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져야지 깔끔한 입질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물찌 같은 경우에는 찌다리를 이렇게 짧게 해버리는데요. 이 찌다리가 짧으면은 이상하게 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찌다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지 보다 이 좋은 입질 표현을 해주는 것 같기에 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 찌가 가지는 최적의 밸런스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찌의 소재를 수초지대 대물찌에 맞게끔 선택을 하였습니다. 찌톱과 찌다리는 대물 낚시에서 가장 검증된 솔리드를 선택했고요. 찌 몸통은 오동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 발사목은요, 가볍고 순부력이 좋아서 입질이 예민하게 나타나지만은 수초지대에서 대상어인 붕어가 아니고 다른 저수지 작것들이 건들면은 찌가 이렇게 뭐 있다가 한 마디 꿈뻑, 두 마디 꿈뻑 이러면은 밤새 정말 피곤한 낚시가 됩니다. 잔챙이가 건들면은 그냥 찌가 미동을 하는 요 정도 선에서 입질을 표현해 줘야지 피곤하지 않은데, 발사목처럼 너무 예민해 버리면은 찌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상당히 피곤한 낚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둔감한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찌가 좀 둔감해서 느긋한 입질을 받아내기는 좋지만은 요즘같이 붕어가 예민한 시대에서는 찌 소재로는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튼튼하고 어느 정도 민감한 오동나무 소재로 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초지대 붕어 낚시에서 적합한 새로운 수달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 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